오늘도 책을 소개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별로인 것 같아요. 살짝 밖엔 엄청 추운데 실내는 엄청 더워요. 습하고 끄급하고 싫어요. 요즘같이 일교차가 심한 날에는 겉옷 꼭 챙겨서 다니시길 바라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홍석환 저자의 나는 리더인가입니다. 조직의 항해사인 리더로서 곁에 두어야 할 나침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리더인가는 리더의 마음가짐, 비전 제시, 전략적 사고, 변화주도, 일관리, 사람관리, 조직관리, 자기관리, 이렇게 8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일단 나는 리더인가, 리더의 마음가짐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거울의 마력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가? 매일 거울을 보면서 무엇을 하는가? 얼굴이나 머리를 가다듬거나 비틀어진 것을 바로 하지는 않는가? 거울을 보면서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다. 자신의 목표를 크게 외치거나 자신의 신념이나 가치를 매일 확신하고 내재화하며 강화해 나가는 사람이 있다. 거울의 마력은 바로 이것이다. 매일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더욱 아름답고 강하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하고 싶지 않은가?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왜 이 주제가 중요할까? 여러분은 소중한 것이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가? 그 예로는 가족, 재산, 직장, 취미, 종교 등이 거론된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없다. 40대 직장인에게 당신의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 이 사람아, 싱겁게 됐어 하면 회피하는가? 아니면 내 꿈은 내 인생 전체를 통해 60까지 해보고 싶은 일을 해보는 것이네 하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내 자식이 좋은 대학 나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할 때까지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한다. 내 꿈이 아닌 자식의 꿈을 대항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자식 이야기는 날이 바뀌어도 할 수 있는데 자신의 이야기는 한 시간도 못하는 현실. 나는 행복한 사람일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내가 모르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거울을 보며 길 동안 너는 정말 멋져. 자, 오늘도 화이팅! 하며 웃으면 출근하는 사람이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까? 특히 매일 만나는 나의 상사가 항상 긍정적이고 밝은 모습을 갖고 인격적으로 존경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생각만 해도 기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한 사람, 아니 행복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첫째,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할 때 행복해질 수 있다. 토요일 초등학교 5학년 학부모 수업에 초청되어 1시간 동안 수업을 한 적이 있다. 이야기를 많이 준비했지만 무용지물이었다. 바로 A4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고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 글짓기를 하라고 했다. 20분이 지난 후 한 학생이 글을 썼다. 나는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를 위해 의사가 되어 40살까지는 열심히 돈을 벌고 50살까지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하고 다시 돌아와 60살까지 다시 돈을 벌어 나머지 인생은 내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 이를 위해 나는 지금 영어 공부를 한다. 초등학교 5학년의 글이다.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고 내재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학생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해야 할 것이 있고 그것을 위해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둘째, 긍정적 신념을 갖고 배려하는 자세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 가장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무엇일까? 선생님 말씀을 경청하고 눈을 마주치며 필기하고 질문하는 학생, 더 나아가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하는 학생일까?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긍정적인 신념을 가진 학생이 공부를 가장 잘하는 학생이라고 생각한다. 고등학생이 되면 밤 1시까지 공부한다. 긍정적 마인드가 없으면 견디기 힘들다. 리더도 마찬가지이다. 인격적으로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배울 점이 많고 저분은 구성원을 진정 사랑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사람에게 더욱 이끌린다. 감사하면 감사하는 일이 생기고 불평하면 더욱 불평하는 일이 생기는 법이다. 회사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회사와 나는 무슨 관계인가? 결론적으로 계약 관계이다. 회사는 나의 능력을 판단하여 노동을 산다고 계약했고 나는 그 대가로 여러 보상을 받는다. 처음에는 좋은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하지만 일단 입사하게 되면 이 계약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회사는 나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산 것이다. 내가 경쟁력이 없으면 회사는 나를 영원히 보살펴주지 않는다. 내 경쟁력을 바탕으로 회사에 성과를 제출해줘야 한다. 이를 위해 강의 때마다 강조하는 4가지 리더상이 있다. 첫째, 비전과 전략, 중심과제 및 조직의 그라운드 룰을 만들어 구성원을 한 방향으로 이끄는 사람이다. 이를 위해 리더는 길고 멀리 볼 수 있어야 한다. 철저하게 자신의 시간을 관리해가며 성과를 내기 위해 온 힘을 다해야 한다. 둘째,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다. 개인의 사욕을 버리고 전사 관점을 이익에 생각하며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아래 직원에게 하라고 맡기기보다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을 모아 설명하고 결론을 내며 이들의 지원을 이끈다. 셋째,
솔선수범과 정도 경영을 바탕으로 악착 같은 실행을 통해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사람이다. 팀원들은 회사와 상사에 대해 불평할 수 있어도 리더는 회사와 함께하는 직원들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없다. 회사의 이미지와 성과가 모여 자신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이며 직원들의 힘이 모여 자신의 성과가 되기 때문이다. 넷째, 후배를 육성하고 자신의 후계자를 미리 선발하여 강하게 성장시키는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다. 기업이 줄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은 바로 성장이다. 내가 정체되지 않고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회사가 초인류 기업이다. 리더는 조직과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해 그 어떠한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밀고 나가게끔 만드는 사람이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다. 회사는 리더에게 무엇을 원할까? 삼성물산에는 사업부 도산 제도가 있었다. 한 사업부가 적자가 나면 도산시키는 제도이다. 어찌할 수 없는 환경 탓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회사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익이 있어야 한다. 적자가 난다는 것은 망한다는 것이다. 삼성의 사업부 도산 제도는 리더라면 어찌할 수 없는 환경까지도 예측하여 이익을 내라는 강한 메시지이다. 삼성물산의 사례를 통해 회사가 리더에게 원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성과를 창출하는 리더이다. 기업은 친목단체가 아니다. 성과가 없는 리더는 리더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소홀히 한 것이다. 단기 실적과 달리 성과는 지속력을 갖고 역량이 뒷받침되지 않고는 달성될 수 없다. 물론 운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고려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하는 것이 리더이다. 둘째, 두 번째는 조직과 구성원을 강하게 키우는 리더이다. 조직과 구성원의 올바른 가치관과 전문 역량 없이는 회사가 지속성장이 어렵기 때문이다. 조직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 조직도 끊임없는 인재 개발을 통해 구성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조직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야 기업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역할에 대한 조직의 요구에 충분히 응답할 수 있어야 회사는 리더가 성과를 창출했다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꼭 이룬다.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는가? 매일 해야 할 그 무엇 때문에 흥분되거나 설레지가 않는가? 만날 사람이 있어 고민되며 기다리지 않는가? 몇 년 전에 존경하는 선배가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무엇을 하느냐고 물었다. 아무 생각 없이 세수하러 간다고 하니 습관 하나 만들어 보러 가며 권한 것이 바로 아침 성찰의 시간이다. 아침에 일어나 세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이다. 오늘 나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을 그려라. 오늘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6개를 뽑아라. 오늘 내가 웃을 수 있도록 2번의 기회를 만들어라. 10분만 시간을 내어 지속하면 나의 삶이 달라진다. 많은 사람이 아침에 출근해서 당일에 해야 할 일을 쭉 점검한다. 통상적으로 10가지의 일들이 있다. 리더는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간대별로 언제 해야 할 일인가 고민하고 실천해 나간다. 오늘 내가 꼭 해야 할 일을 설정해놓고 이 일에만 매진하는 리더가 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선택과 집중이 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중요한 것을 선택하여 집중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일을 하는 게 올바른 방법인가? 2명의 나무꾼이 있다. 종일 일을 하는데 한 나무꾼은 도끼를 바꾸고 쉬어가며 천천히 나무를 자른다. 다른 한 사람은 하나의 도끼로 죽으라고 쉬지도 않고 나무를 자른다. 마침내 해가 질 무렵 누가 더 많은 나무를 잘랐을까? 은행 고객 관리의 목적은 무엇일까? 모든 고객은 소중하니까 전원에게 똑같이 사랑하라고 강조한다면 은행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 다른 은행이 있다. 은행에 방문하는 고객이 번호표를 뽑게 하는 것이 1단계이고 좀 더 중요한 고객은 VIP룸으로 모신다. 그러나 그 은행의 30% 성과를 좌우하는 단 한 명의 고객에게는 어떻게 할까? 이 고객이 은행에 오거나 전화한 일이 없을 것이다. 모든 고객을 사랑하라. 그러나 큰 성과를 주는 고객은 더 사랑하라 라는 말이 더 옳지 않을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리더이다. 당연히 선택의 기준은 기업의 성과와 핵심 역량에 있다. 뛰어난 성과를 올리는 사람들의 특성을 연구하면 공통된 점이 있다고 한다. 이 핵심 역량에 집중해야 하며 이러한 집중은 성과와 연계되어야 한다. 리더는 이러한 역량을 갖고 성과를 내기 위해 선택된 일을 꼭 이루는 악착 같은 습관을 지닌 사람이다. 앞부분 조금 읽어봤는데요. HR 전문가 홍석환이 건네주는 현대사회 리더를 위한 나침반. 나는 리더인가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와 같은 책입니다. 전체 80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길지도 짧지도 않는 분량 속에 리더가 갖춰야 할 필수 항목들을 요약적으로 짚어내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네로라 하는 기업의 인재들을 코칭하며 교육과 강연, 칼럼 기고 등으로 다져진 그의 내공이 돋보이는 역작입니다. 군더더기 없는 핵심만을 지적하고 강조한 점에서 리더가 되고 싶은 혹은 리더의 길을 걸어오며 한 번쯤 자신을 되돌아보고 싶은 분들이 본인의 체크리스트로 삼기에 더없이 좋은 책입니다. 제가 전에 이런 이미지를 본 적이 있어요. 아마 편집하는 제가 찾았다면 여기 띄워주겠죠? 이렇게 보스는 산을 이렇게 밟고 올라가고 리더는 이끌어준다 라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리더가 되려면 홍석환 저자의 나는 리더인가 한 번쯤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